네, 종목 분석의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에 시장 흐름에 잘 맞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리포트에서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과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보고 리포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이고요. 그 리오프닝 대장주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리오프닝 대장 대한항공이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한항공 하면 그야말로 리오프닝을 대표하는 종목인데 리오프닝 관련주에 집중해야 하는 시장의 환경이 왔다라고 부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난 이제 연휴 이후부터 그게 시작이 됐다. 지난주부터 이미 그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휴 기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본 유튜브가 그러니까 네. 많이 나오신 분들이 하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2,500까지 더 떨어질 거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그 모 교수님도 계시고 그 대신증권의 그 전략 좀 담당하신 분들도 계속 이제 시장에 추가적인 2차 하락이 나올 거란 뷰를 가진 리포트들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미국장은 계속 급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 2차 쌍바닥을 기다리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있으실 텐데 추가 하락이 나올까 또 큰 하락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면서 그러면은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그 리오프닝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표현을 할 때 그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그게 실질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목금리 기준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은행에 넣어도 소득이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연준이 취하는 정책이 이제 인플레이션 낮추는 정책이라서 이제 일단은 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나누듯이 공급단과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연준이 정하는 그 정책은 수요단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QT를 단행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공급망 단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병목 현상에 인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그거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각국 정부가 할 일들이고 그게 만약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공급망 단에서 인플레이션 잡히려면은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데 지금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 동향을 봤을 때는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그런 치사율이라든가 위중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 봤을 때는 지금 각국 정부가 엔데믹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하고 있고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 엔데믹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공급망 단에서 병목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그 매파적인 그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좀 다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시장에 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엔데믹으로 통해서 관련된 그 산업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의 이익과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엔데믹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받을 거는 리오프닝인데 그 리오프닝에서 가장 이제 실적이 명확하게 그 가장 찍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대장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한항공이라든가 이 리오프닝이 올라갔을 때 그 나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항공이라든가 여행, 레저뿐만 아니라 뭐 엔터도 리오프닝 좀 볼 수 있죠. 엔터에 같이 들어가는 메타버스 ETF 안에는 게임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동방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에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을 때는 이 대한항공의 상승이 단순히 대한항공 한 종목의 상승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과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대한항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잘 나왔고 역시나 예상대로 화물 쪽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별도 연결 기준 모두 영업이익이 7천억이 넘어갔고 컨센서스가 5,300억 대인데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네. 그 실적
발표 전에 이미 7천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한 증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놀라운 것은 4분기 영업이익률이 25%에 달한다는 점이었고 연간으로도 16%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항공의 영업이익률을 쭉 봤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16% 이상 나왔고 분기로 25%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울 것이고요. 이게 항공합류 운임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것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여객 매출이 좋았다는 점들이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이제 연간으로도 1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넘어가서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은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의 합산보다도 1.5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해 같은 경우도 3개월 전만 해도 한 7,800억 정도 됐는데 한 달 전에 1조 정도 됐는데 지금은 평균이 1조 3천억대까지 올라왔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신한 쪽에서는 한 1조 6,500억까지도 보니까 적어도 올해도 1조 5천억대 이상은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저는 2조가 나올 거라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6개월 전부터 영업이익 올해 대한항공 2조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4분기 때 위드 코로나 잠깐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객 매출이 그거 잠깐 시행했다고 해서 국내외 모두 다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해외도 무격리 입국 가능 지역 괌이라든가 하와이 이런 싱가포르 쪽의 노선이 확대되면서 여객 매출도 좋았고 항공화물은 원래 이제 4분기가 성수기 시즌이었는데 배터리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쪽에 화물 매출들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물 운임이 29.1% 올라간 것들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제가 이제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에 대해서 지난번 대한항공 소개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IR 자료에 대한항공 쪽에서 대한항공 부채 비율에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리포트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작년 3월 달에 3조 3천억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략 자본이 한 3조 6천억, 현금성 자산이 3조 7천억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재작년에 634%에서 275%로 358% 감소를 했고요. 올해 예상 부채 비율도 260%, 내년도 243%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3년 연속 200%대 부채 비율을 예상하는 게 대한항공의 유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강조드리는 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한항공의 주가 역사적 피크가 2007년 11월과 2010년 7월에 있었는데 각각의 시가총액이 대략 6조가 다 넘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천억대였고 201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 1천억대인데 불구하고 시가총액 피크가 같다는 점은 모든 걸 다 비교했을 때 재무제표를 다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부채 비율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243%였고요. 2010년도에는 510%였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200%일 때는 영업이익 배수 10배를 우리가 목표가로 줄 수 있는 것이고 500%일 때는 6배 정도를 줄 수 있다는 봤을 때 작년과 올해 내후년까지 3개 연속 200%대 부채 비율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대한항공의 목표 영업이익 배수는 우리가 10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은 좀 신선하다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네. 논리적인 반박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논리의 오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차별적인 화물 실적은 동사의 할증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공정위에서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조건부 승인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기업 결합건에 대한 최종 승인 결론이 나는 날이죠. 그렇게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오늘 전원회의가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인수통합 심사 관련돼서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상향하겠다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예고를 이미 했고요. 네. 그리고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면은 대표된 국내 항공시장 유일한 FSC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인수합병 결론 조건부 승인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의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이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대한항공이 3조 3천억 유상증자 하면서 1조를 이미 아시아나항공에 투입을 했고 8천억을 추가 이제 인수합병 결합 심승이 나면은 그 8천억을 투입해서 이제 63.9% 지분 인수를 하고 2년 후에 이제 최종 합병을 할 건데 그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부채 비율이 1,200%고요. 현금성 자산이 1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8천억을 투입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600%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항공사의 정상적인 부채 비율은 500에서 한 900% 정도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업 승인이 나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죠. 1,200%의 부채 비율은 부담되지만 600%대는 정상적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200%대 대한항공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좋다는 거고요. 이런 부채 비율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올해 항공화물 그 수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도 물동량도 충분하다는 게 확인됐고 1월 달에도 4분기 평균 대비해서 5% 정도 운임이 올라갔고 오늘 리포트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좀 진단키트 물량이 심상치 않다는 것들 우리가 좀 맞아요.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1분기 화물 실적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오프닝 쪽에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동사의 이제 그 외항 성장과 수익성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리오프닝 과정에서 지난번 4분기 때 리드코를 하면서 확인된 게 뭐냐면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급 확대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들. 현재는 수요가 다시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 조절을 통해서 고운임이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수요가 올라갈 경우에는 할인 티켓 시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리오프닝 수요가 이연 수요 폭발할 때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라든가 이런 그 항공기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항공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리오프닝 시작이 되면은 그 항공기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때는 그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는 항공화물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 인수합병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전고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1조 3천억인데 저는 이제 2조 정도로 보고 있고 작년에 1조 4천억 정도의 실적도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다고 봐서 영업이익 배수 10배를 주게 되면은 그 목표 시가총액은 1차 14조, 2차 20조 보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는 그러면 14조 기준으로는 4만 원입니다. 이전에는 3만 7천 원 제시해 드렸는데 목표 주가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5만 7천 원. 내년까지는 이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어서 시가총액 25조에서 7만 1천 원 3차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시가 갭 뜨더라도 시가 갭 이하에서 네. 그 시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 넉넉하게 2만 5천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장에서는 뭐 항공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안에서는 리오프닝을 대표하는 종목 대한항공이다라고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다시 공략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1차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흐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